숙종대에 기근, 재해, 역병 이런 거 안 좋은 거의 뭐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되겠죠?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? 이제 숙종 지력을 보면요. 네. 한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제비하고 참새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을 더 보면은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막 그런 끔찍한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? 예, 그 숙종 때 기근을 을병 대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이제 을해년 1695년 그리고 이제 병자년 1696년 양해의 큰 기근이다라고 해서 을병 대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때의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조선 시대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하나의 그 현상이었는데요. 그 원인이 소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기온이 내려가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되어서 1695년 봄부터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발생해가지고 가뭄이 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의 사람들이 또 제대로 못 먹겠죠. 한 15만 정도가 당시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1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? 그 당시로서의 이야기라면은 그 15만이 아니고 150만. 150만이요? 지금 15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150만이요? 150만이라서 그 당시 인구의 한 20%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연속적인 대기근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뭐 그전에 임난이나 호란 때보다 많이 죽었다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 카리스마가 있는 숙종이라 할지라도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그죠? 예상치 못한 재해 아닙니까? 이 위기를 이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? 그 당시 위기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국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겁니다. 이때도 특히 거의 뭐 첫 사례 비슷한데요. 그 국제적 원조라고 하는 게 중국의 청나라한테 원조를 하는 거거든요. 얼마나 그게 놀랍고 급박한 사인가를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거는 청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? 그렇죠.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.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그 쌀을 요청을 합니다. 그리고 무역을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. 어떻게 또 그렇게 했는데 곧바로 또 청에서 그 쌀이 오게 됩니다. 그러네요. 어쨌거나 숙종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백성들을 구해냈네요.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은 아니더라도 당시에는 이제 기우제 같은 이 제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? 농업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의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농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 조선 초기에 흔히들 제천의례를 없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천의례가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기곡제라고 해서 한 해 농사를 비는 제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우제인데 하늘에 대한 기우제인데 그 두 가지를 폐지했는데 숙종 때 기곡제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를 비는 거죠. 그게 원구단이라고 하는 제천을에서 하지 않고 사직단에서 하게 되고요. 그다음 또 하나가 기우제인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우제는 항상 영업합니다.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내릴 때까지 하니까. 그렇게 되는 거죠. 조선시대 기우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. 그렇게 되는데 한 번에 한 곳에만 지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군데를 지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드는데 그 행태를 숙종 때 고칩니다. 정의를 해가지고 12차례로 만들게 되고 들쭉날쭉하면 힘드니까 한 번에 한 2개, 3개 정도만 가게 만드는 그 행태를 만들게 되어서 그게 조선 후기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행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조선시대에 아까 그 질병 얘기도 했습니다만 천연두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 이게 마마라고 돼 있죠. 그렇죠. 네. 이 마마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알려졌는데 숙종대의 상황이 더 안 좋았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천연두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두창, 두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마마라고도 불렀습니다. 마마. 맞아요. 그래서 이제
마마 천연두를 앓게 되면 뭐 마마 신이 저주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 천연두인데 이걸 극존칭으로 높인 거죠. 숙종도 역시 천연두와 악연이 아주 깊습니다. 누님, 명성공주, 그다음에 정빈, 인경왕후 다 천연두로 잃었습니다. 그리고 숙종 자신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천연두를 앓았습니다. 알았어요? 네네, 그렇습니다.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호환, 호랑이들 문제인데요. 네. 전란으로 서식지를 잃은 호랑이들이 민가나 왕릉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. 그래서 천연두와 호랑이는 조선시대 백성들한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. 우리 비디오 보면 시작할 때 마마 호환. 호환 마마. 그러니까요. 네. 호환 마마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. 아기 때는 어릴 때는 호환 마마? 저게 뭐야? 그랬는데 그게 호환과- 진짜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. 비디오에도 그렇게 했나 봐요. 그렇죠. 네.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해주세요.